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313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병희 아나운서 대신 아주 가끔 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옵니다. 최영아 아나운서입니다. 거물급이 올 때 옵니다. 네. 제 옆에는 또 언제나처럼 SBS 문화예술 전문기자 김수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네. 자,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데이미언 허스트 전시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SNS에 이 피드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자, 포름 알데히드 수조 속의 상어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또 다이아몬드 해골 같은 대표작들이 왔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개인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커튼콜에서는 아마도 한국에서 데이미안 허스트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김성희 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네.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국립현대미술관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게 될 기회가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고 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보따리들이 풀어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죠. 아유, 그럼요. 네. 지금 그 데이미안 허스트 규모가 굉장히 큰 전시회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좀 간단하게 데이미안 허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부터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마 데미안 허스트 사실은 미술계에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고요. 세계적인 작가이고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젊은 분들한테 굉장히 주목받는 작가 중에 네. 한 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좀 독특한 시각으로 예술을 접하고 또 그걸 표현하는 그런 작가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작가가 처해있던 그런 현실 1990년대 이제 첫 화단에 발을 디딘 작가인데 그때가 이제 영국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고 경제적으로 대처 여사가 수상을 맡으면서 네. 이제 나라 살림을 챙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화예술 기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살기 어려웠고 네. 환경도 어려웠고 시장도 안 좋았고 이런 시절에 대학을 다녔던 데미안 허스트가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을 했었고 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전시를 조직했고 또래 작가들 친구들과 함께 전시장을 찾았으나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고 그건 네. 당연한 현실이죠. 그렇겠죠. 젊고 학생 작가인데 절대 팔리지 않는 그런 작가들이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네. 스스로 그 공장지대 때 이제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놀고 있는 공장지대의 공장 주인을 찾아가서 여기를 공간을 무료 전시를 대관을 위해서. 해주면 네. 우리가 좀 펼쳐 보이겠다. 우리가 아. 펼쳐 보일 데가 없다. 라고 설득을 하기 시작하면서 공간 대여뿐이 아니라 기금도 받습니다. 오. 전시할 수 있는 비용을. 네. 그래서 캐달록도 만들어서 네. 스스로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획을 다 한 거네요, 그러면. 기획자, 작가이면서 오. 기획자이고 그 다음에 기획자이면서 PR을 스스로 했고 홍보 마케팅을 했고 네. 매니지먼트를 한 거죠. 펀딩까지 했으니까 사업가로서의 기질이 그때부터 대단한 사람이고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작가와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네.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아주 대단한 작가 그 당시는 학생이지만 또 독특한 학생이었겠죠. 네.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고 미술관 관장을 맨몸으로 찾아가서 네. 우리한테 와달라. 당신이 어. 주목을 좀 받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었고 네. 그래서 유명한 테이트 관장도 네. 전시에 불러들였고 이제 이런 모든 것이 그 붐을 일으키는 초석을 만든 거죠. 아, 네. 네, 그 열정이 뭐 열정 갖고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 마케팅에 관한 아주 그 기본적인 달란트가 있었던 네. 거고요.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20살, 어디서 21. 배웠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잖아요. 배웠다고 하기보다는 천부적으로. 네. 생존에서 오고 있는 본인이 스스로 그 생존 전략을 짜왔던 평생을 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사생아
였고요. 네. 아빠 얼굴을 모릅니다. 사생아로 엄마가 이 아들 데리고 있다가 결혼을 하고 또 이복 동생이 있고 다시 또 이혼을 하고 이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엄마는 꽃집을 운영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혼한 후에 꽃집에 나가면 할머니 손에 키워진 또 그 환경에서 네. 자라났고요. 그러면서 뭐 아시겠지만 영국은 전통 캐톨릭 네. 이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할머니는 성당을 데려갔고 꼬마를 손주를 성당에서 놀았고 네. 그 성당의 분위기 그 성상들의 그 이미지 가운데 있었고 그래도 또 할머니가 또 박물관을 많이 데려갔었고 뭐 자라난 환경이 그 또 박물관이 많은 곳이어서 자연사 박물관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공룡 네. 다이노소와 네, 네, 네. 있는 그런 그 동물의 시체를 갖고 전시했던 자연사 박물관에 오랜 시간을 보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작가가 왜 이런 작품을 할 수밖에 없었냐나 대한 진정성이 있는 작가로 저는 판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작가를 전시에서 보고 독특한데 그리고 아마 제가 그러니까 1993년이네요. 그 1993년은 미술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술사에서는 네. 그 이유는 백남준 선생님이 사실 백남준 선생님과 이 데미안 호스트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상통한다고 저도 믿었던 게 네. 이 백남준 선생님도 참 뭐 그 일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었고 네. 경기 중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아버님은 굉장히 유명한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큰 사업을 하셨고 어쩔 수 없이 짐을 다 싸들고 일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고 일본에서 미학 미술사 공부하기 시작했고 독일에 가서 또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 플럭서스라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들이 할 수 있는 예술을 발을 당기면서 네. 하시면서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가 되신 네.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그 실험적인 걸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굉장히 브라이트한 작가분이고 그분이 1993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 대표 작가로 가서 황금 사자상 최고의 상을 네. 타게 됩니다. 네. 그 상을 받는 그 시절에 백남 선생님이 그 전시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백남 선생님 그 밑에서 아주 어린 그 어시로 그러니까 심부름꾼으로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92년도 이럴 때. 아, 그래서 네. 93년도에 그 전시 준비 때문에 갔었고 아페르토 전시라는 게 있었고 네. 그러니까 베니스는 굉장히 대가들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그런데 하랄지만이라는 유명한 기획자가 총 커미션을 맡으면서 야 젊은 작가 장도 좀 보여줘야지. 네. 너무 우리 원로 작가만 하지 말자. 네. 그래서 아페르토라고 그 거기도 또 흐물어져가는 공장을 레노베이션해서 네.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작가 작품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때 이 작가의 작품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네. 작품이었어요? 이번에 그 출품되지 않아서 제가 너무 정말 섭섭했었는데 안타까웠는데 네. 엄마의 젖소, 네. 아기의 젖소, 두 마리의 젖소가 완전히 반을 갈라서 네. 사람 하나만 들어가게끔 해서 역시 포르말데이드 용액에 네. 넣어서 네. 박스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네. 한 사람만 지나가면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네. 이건 뭐 해부학 시간에도 저희는 뭐 일반 사람은 해부학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정말 생생하게 그대로 창자가 그냥 반 갈린 네. 창자서부터 폐서부터 그 장기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머리가 쓰면서 오싹하는 기분을 느끼면서 지나갔고 그 아기 소를 지나갈 때 진짜 마음까지 막 흔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목은 뭐 가로치고 분리된 디바이드 돼서 분리된 엄마와 자식 뭐 네. mother and child로 했으니까 네. 영어로는 아, 네네. mother and child를 가로치고 디바이드 디바이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옛날부터 그 캐톨릭을 섬기던 그 시절에서는 신이 중심이었고 네. 모든 시각이 신의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오면서 르네상스는 인본주의가 중심 아닙니까? 더 이상 신의 시각이 아니라 인간의 시각으로 사람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 그 인본주의가 되면서 그 Mother and Child라는 상징성이 그 전에는 예수님과 마리아상이었어요. 네. 피에타 여러분 다 네, 아시는 네. 마리아가 그 그렇죠. 죽은 예수의 예, 시체를 예, 보면서 이렇게, 막 예, 이렇게 예. 가슴 아파하는 네. 포옹씬
그게 마더 앤 차일드 대표적인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로 오면서 르네상스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저희도 큰 건물, 옛날 건물들 가면 퉁퉁하고 가슴이 환한 맞아요. 엄마가 땡글땡글한 귀여운 예, 자식을 그냥 아이, 이렇게 예. 사랑스럽게 이렇게 안고 예, 있는 예.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엄마와 아들 간의 자식 네. 간의 관계를 네.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현대는 그것도 깨졌다는 거죠. 네. 엄마와 자식 간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끈끈한 그 관계, 역사적으로도 그걸 인정해왔던 그 관계는 현대 와서는 그것도 해체된다는 해체주의를 네.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개념과 함께 그 선뜻하게 감각적으로 솟는 그렇죠. 그 예. 소름을 딱 보면서 이 작가 뭐지? 음. 누구지? 영국 작가라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인연은. 아.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래. 예, 근데 이 작가가 어떻게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나가게 됐지? 그랬더니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네. 그러니까 네. 영국의 젊은 작가들의 무리가 그때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을 네. 했고 네. 거기서 기획과 전시를 같이 했던 작가로서의 큐레이터와 작가의 정체성을 가진 이 사람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해서 뭐지 하고 연구를 시작했고 그렇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책 뭐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알았고 네. 2007년에 네. 이 친구가 이제 화이트 큐브라는 영국의 런던에서 뭐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큰 갤러리, 네, 아주 유명한 갤러리. 갤러리의 그 오너인 제이 조플린 같은 또래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되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네. 거기서 대규모 개인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2007년도 전시를 보면서 그때 그 당시 바로 그 유명한 다이아몬드 해골이 전시됐던 그 네, 시절이었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 행보를 도대체 예견할 수 없는 작가인 거예요. 네. 무슨 작품을 하지? 아니 이번에 또 뭘로 하지? 기대감과 약간의 그런 그 기대감을 넘어서는 뭐라 그럴까요? 충격? 네, 네. 약간 그런 측면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네. 그런데 역시 뭐 아주 희한한 작품들을 풀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2007년도에 개인전을 보고 더 추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2012년에 테이트 모던,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뭐 국립 내셔널은 아니지만 국립 현대미술관과 같은 위치에 있는 네. 미술관에서 아주 전체적으로 대규모 회고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가서 봤고 2007년도에 사실 그 갤러리 뒤풀이에서 작가를 잠깐 만났었고요. 잠깐 본 적이 있었고 아주 네. 그냥 인사하는 정도로. 네. 네. 2012년에는 사실은 말하자면 그 대규모 테이트 모던 전시 개막식과 함께 그 화이트 큐브에서 또 개막식 그 뒤풀이 같이 했었고 네. 그때 좀 인사를 했었고요. 그게 조금 더 친근하게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대학원에서 그 큐레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가르쳤습니다. 큐레이터의 스터디를 제가 전임 교수로 있었는데 그때 기업의 자문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업 컬렉션이나 기업이 어떤 큰 프로젝트, 건물 프로젝트나 할 때 예술 작품을 기획하는 그거를 꽤 오랜 동안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거죠. 큰 호텔이 지어지는데 어떤 네. 작가를 조금 그 오너 사이드에선 조금 전혀 한국에서 좀 볼 수 없는데 좀 재밌고 이목을 끌 수 있는 호텔이지만 미술관 같은. 네, 네, 네. 그래서 호텔에 묵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트웍이 투어로 네. 되는 전시 투어 같이. 네. 저 어딘지 그런- 알 것 같아요. 네. 레미안호스가 마침 거기 작품이 있으니까 네. 기획에 이 작가 걸 넣었죠. 아. 그러니까 약간 그로테스크해서 싫어할 수도 있다. 그냥 네. 호텔이잖아요. 호텔은 네. 쉬러 오는 거잖아요. 네. 칠 수 있다. 그러나 잘 메이킹하면 재밌게 풀 수 있다라고 해서 했더니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첫눈에.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더 친밀하게 아. 연락을 하게 된 거고 네. 네. 사이언스니 스튜디오를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마케팅이 뛰어난 작가이기 때문에 네. 또 클라이언트한테는 엄청 잘합니다. 그렇군요. 클라이언트 와, 사이드는 정말 똑똑하다. 엄청 잘합니다. 그러면 네. 그때는 클라이언트셨으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기획한 그렇죠. 클라이언트 예, 사이드에서 예. 가니까 뭐 온갖 걸 다 보여주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스튜디오 곳곳이 다 받고 그죠. 예 예. 그런 기회가 왔죠. 그럼 과연 나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 내가 굉장히 평소에 관심 있었던 이 작가를 만났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 그 K컬처 팬 같이 팬이에요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내자고 그때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책이 그- 나온 거네요. 이 사람의 네. 그 네.
자세한 얘기를 실을 수 있는 기회다 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작가를 인터뷰하기 시작했고 책을 네. 준비하는 게 또 꼬박 일하면서 했기 때문에 몇 년이 꼬박 오래 걸렸고 네. 그래서 2016년, 15년, 16년부터 시작됐던 프로젝트이 아. 2024년에 책이 나왔으니까 네. 오래 끌었습니다. 저작권 문제. 네. 또 계속 감수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네. 걸렸고요. 근데 그리고 또 마침 또 국립 이제 현대 이 작가에게 미술관, 관심이 예, 예. 있는데 네. 제가 이제 2023년 9월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랬죠. 국립현대미술관에. 네. 그런데 이제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뭘 할지 전시 어떤 이 기관을 큰 기관을 끌고 갈 건지에 대한 플래닝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사로운 작은 것도 있지만 가지치기를 하면 큰 거는 해외 비행기 타고 나가서 뭐 그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네. 앉아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유수 전시를 들여오자. 네. 그래서 앉아서 우리나라도 이걸 하네. 뭐 영국, 미국 뭐 어디를 안 가도 돼. 유럽 안 나가도 돼라고 하는 전시를 하자. 하나는 네. 큰 거를. 또 하나는 9월에 네. 뭐 어마무지하게 지금도 해외 사람들 많이 관광객 많이 오지만 9월에는 특별히 미술계 중요한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네. 미술관, 미술 시장 사람들, 큐레이터, 뭐 네. 비엔날레 감독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당연히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또 9월에는 또 소규모 파티들을 좀 합니다. 그런 미술계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그들이 와서 볼 때 네. 데미안 호스트를 보러 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해외에서 뭐 한국 얼마든지 작가. 컨택이 네. 가능한 작가니까 네. 그럼 니네 건 뭐야? 니네 현대미술은 뭐야? 니네 것 좀 보여줘. 니네는 무슨 얘기가 무슨 담론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국에 수출할 작가의 그룹군이거나 전시라 개인전을 하자. 네. 그래서 그들이 보고 한국이 이래? 저 작가 관심 있네? 수출하기 위한.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짰습니다. 아, 예, 네. 두 가지 전략으로서 저희 이번에 9월에 어마무지한 작가가 지금 기획이 돼 있습니다. 한국 네. 작가인데 궁금해. 네. 꼭 오셔서 보세요. 아마 아기들서부터 지금 뭐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80, 90대까지 너무 네. 좋아할 만한 작가입니다. 네. 예. 아, 그래서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해도 돼요. 이미 언론에 다 발표했습니다. 알려졌는데 서도호 서도호 아니에요? 작가입니다. 세계에서도 데미안 호스트가 그러니까 서도를 작품을 컬렉션했습니다. 컬렉션했다고. 어머 상세히 잘 읽으셨네요. 네, 마이클 예. 주하고 마이클 주 서도호. 서도. 네. 자기가 네. 기억하기로는 딴 작가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자기가 딱 굉장히 생각나는, 임프레시브한 작가는 네. 서도호와 마이클 주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도 있었고 네, 네. 그 서도호 작가는 국민들이 우선 행복하고 해외 사람들이 한국 거 그래 이 정도 오케이 하고 바로 전시할 거서 벌써 아시아권의 홍콩, 일본 전시하기 원해서 투어 서도 전시는 지금 그래요? 투어 네. 하고 있고 어쨌든 9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전시회도 꼭 보러 네, 오십시오.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데이미안 호스트 전시회는 이제 6월 말까지인가요? 6월 28일까지. 28일까지. 네, 그래서 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실 분들은 좀 서둘러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전 그 세기 작품을 네, 다 네. 40년간의 그 네. 작업 일지를 보는 것 같고 네. 작품은 한 80여 점 정도 있습니다. 네, 미완성 작품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MMCA 스튜디오라고 작업실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네, 지금 네. 현재 네, 데미안 네. 호스트 작업을 그대로 음. 바닥까지 뜯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거기에선 본인이 그리다 만 것까지 같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럼 그동안 데미안 호스트는 뭘 하나 태국에도 스튜디오가 있고요. 다른 영국에- 곳에도 또 스튜디오가 또 그래요. 있고 자기 스튜디오 뜯어왔지만 또 거기다 뭘 놓고 할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저는 그냥 걱정을 했어요. 그럼 그동안 노나? 막 이렇게 이 작가가 약간 그 질문 주신 것 중에도 나오지만 네. 약간 강박증 같은 것도 있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작가가 컬렉션이 3,000점이 넘게 컬렉션을 했거든요. 이 컬렉션이라는 게 아기 때 어린 시절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근데 예술품을 컬렉션하는 게 아니라 돌멩이, 그런 잡동사니 막 집에 이런 거. 남의 집 이사 가면 거기서 버린 거. 이런 이런 이번에도 그 작품 중에 그런 것들이 많죠. 있더라고요. 무슨 네. 토끼 그 박제한 네, 거서부터 네, 뭐 네, 어디 네. 여기저기 쓰레기통에서 주운 네. 것 같은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약간 그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그 본성이 그게 있다는 거죠. 강압적으로 감각적으로 수집하는. 모으자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게 그런 그 인간의 욕망으로 태어난 게 박물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박물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치, 옛날에는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배만 타고 다니고 어디 움직이지 못할 땐 한 번 간 데서
우리 회사 못 보던 건데 다 가진자. 모은다는 거죠. 그거를 모아놓은 거가 이제 그 박물관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네. 자기 그 수집한 것 같고 그 머더미 나를 차라리 죽여라라는 네. 제목의 머더미라는 전시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컬렉션을 보면서 머더미라는 제목으로 전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머더미라는 머더미라는 그 강박에서 시작됐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쉬지는 않고 있을 겁니다. 어. 계속 움직이는 작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관장님 말씀 이제 듣다 보면 역시 데미안 허스트 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악동, 정말 파격, 막 이런 단어들만 맞습니다. 쉽게 우리가 접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전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맞습니다. 이번 전시 제목도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그렇죠. 이 제목은 어디서 나온 어. 이게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 데미안 허스트가 기획자이지 않습니까? 네. 이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2007년에 그러니까 그 화이트 큐브에서 하는 모든 전시를 자기가 기획을 해요. 절대로 큐레이터 손을 타지 못하게 해요. 아 그래요. 디스플레이서부터 뭘 빼고 뭘 넣고 다 본인이 해죠. 심지어 테이트도 자기가 기획했어요. 이번에도 그러면 그래서 네. 제가 걱정을 한 거죠. 네. 테이트인데 사실 테이트의 디스플레이는 썩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너무 산만한 거예요. 네. 그리고 작가들이 항상 저희가 기획자로선 조심해야 되는 게 작가는 전시한다 그러면 자기의 정말 이것도 속옷 보여주고 저것도 빼고는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네, 싶은 네.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빼세요. 선생님 이건 가리셔야 돼요. 그거 조율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아마 테이트에선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정말. 어. 그랬기 때문에 조금 그 뭐랄까 좀 체할 것 같은 느낌? 네. 보고 나서 너무 많이 너무 많아. 먹었는데 너무 많아. 많은데 이거 뭘부터 어디서부터 소화시켜야 되나라는 네. 느낌이었는데 야 큰일 났다. 여기 와서 우린 쇼핑비도 어. 내셔널이기 때문에 기금이 얼마 없는데 이거 네. 다 갖고 오면 어떡하지? 막 겁부터 먹었죠. 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미리미리 기획을 한 거예요. 우리 이거 필요하고 왜 뭐 했냐면 이 전시장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할 거야. 저 너의 이러이러면 보여줄 거야. 해서 막 기획서 써서 영어로 해서 보냈더니 네.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전시장 디스플레이 보내봐. 얼마나 까다롭게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막 또 우리 또 그 저 디자인 팀이 또 다 해서 보냈더니 네. 괜찮아. 어. 그러고 전시 디스플레이한테 온 거예요. 네. 딱 왔더니 아, 자기가 손을- 직접 안 했지만 안 했지만 본인이 모델을 만들어요. 그 베니스 전시도 그랬고 모델 만들어서 다 넣어요. 넣어서 하는데 아마 그 내부에서는 했을 거예요. 네. 저 영국에서는 네. 괜찮은데 해봐. 그래서 왔는데 일주일 전에 왔어요. 네. 일주일 동안 바꾸라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쫙 보고 오케이. 오. 그러나 그 2층이 스튜디오. 자기 스튜디오는 내가 꾸며야 돼. 내가 내 장소니까. 아. 그 거기는 자기가 다 손대서 그런 거예요? 예, 이래야 리얼해 보여. 뭐 이러고 다 한 오. 거예요. 거기는 오. 본인 손으로. 그러더니 자기가 자기 비용으로 네. 한 몇십 점을 더 갖고 왔어요. 진짜 스튜디오를 보여야 된다. 정말로요? 그래서 왜 뒤에 막 이렇게 겹쳐놓고 그게 하다 많죠. 만 거 예, 미완성은 예, 예. 본인이 갖고 온 거예요. 어머. 이래야 스튜디오지 다 완성된 거 떡 하나 놓고 그건 말이 안 돼. 재밌네요. 네, 너무 재밌고 네. 스튜디오를 꾸미라고 할 때 반대했어요. 난 살아있는 작가야. 내가 죽어서 음. 스튜디오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때 스튜디오를 전시장에 보여주는 거지. 난 살아있어서 얼마든지 전시장에서 내 스튜디오를 보여줄 수 있는데 왜 전시장에서 보여줘? 반대를 했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한국에 있으니까. 뭐 한국에 예, 있고 뭐 예. 너의 지금 현 주소를 보여주고 막 설득을 했더니 예, 예. 오케이 했는데 딱 오케이 하고 나니까 이 장판까지 뜯어다 주는 그 열정으로 와서는 몇십 점을 더 갖고 오는 그 열정으로 매력적인데요. 아니 만일을 만나시게 되면 네. 그 눈빛을 뭐 노래도 뭐 눈빛만 보면 알 수 어, 있어요. 예. 전 그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사실이거든요. 네, 인생을 네. 살아보니까 그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을 볼 때 눈을 주로 많이 보고 그 눈빛에 대한 인상이 거의 맞죠. 가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친구 눈빛이 네. 살아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나이는 드셨더구만. 네. 눈빛이 살아 있고 그 눈빛이 막 순수하고요. 네. 애들 같이 순수하고 음. 눈빛이 살아 있고 이 막 두뇌 회전하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이 머리가 좋은지 네. 그 눈빛이 달랑달랑하면서도 하는 그 눈빛이 아마 보시면 네, 네. 아마 눈빛에 빠지실 거예요. 외모는 작고 뚱뚱하고 배 나오고 그렇긴 하지만 얼마나 악동이라고 그랬냐면 이제 그런 작품 하니까 얼마나 혐오하는 네. 사람들이 그 앞에서 반대를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네. 이 YBA 작가 중엔 이분뿐이 아니라 네. 그 당시에는
6살짜리 유아 살인범이 네, 어떤 아주머니 같은 여자분인데 그분의 초상을 그냥 거의 3m로 그린 작가도 있었고 네. 왜 그거를 리마인드 시키냐. 어린 그 부모를 둔 네, 네, 네. 자녀를 둔 네. 부모들이 피켓 시위했고 또 하나는 그 마리아상을 코끼리 똥으로 그린 똥으로, 예, 예. 뭐 사람 똥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그 코끼리 똥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네. 이 캐톨릭 네. 베이스의 국가에서 네, 네. 모독이다. 이래서 또 난리했고 이 작가는 이제 이런 사체 네, 동물의 사체를 네. 갖고 해서 또 동물보호협회에서 난리를 했고 그렇죠. 그래서 뭐 BBC에서도 막 하면 옷도 막 입고 허름하게 입고 다리 꼬고 그 이렇게 인터뷰 중에 코딱지를 후비거나 뭐 생각하면서 막 후비거나 그러니까 막 이 저 BBC 아나운서 기억을 하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웃어야 되는지 제재시켜야 상상이 된다. 코딱지를 막 적나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가능해 보실래? 오늘은 제가 해야 돼. 그런 행위 때문에 악동이라는 네. 가 하고 네. 그런 그 반론들이 담론이 했을 때 적극 반대하진 않지만 완전히 다른 사이드로 그 뭐죠 그 다른 사이드로 풀어내는 그런 네. 식으로 풀어냈어요. 아니 근데 너무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 코딱지 너무 진짜. 네. 어쨌든 뭐 그런 약간 모면하는 거예요. 그런 그 그죠. 어색한 질문에 네. 약간 시선을 딴 데로 돌면 자기 생각하는 거겠죠. 아, 어떻게 그렇죠. 내 입장을 밝힐 네. 것인가를 근데 생각했겠죠. 상대방은 또 당황해서 약간 당황하면서 약간 전열이 그 흐트러지는 약간 전열이 흐트러지는 네. 진행자는 진짜 힘들었겠네요. 힘들었겠어요. 네. 그 BBC라는 데가 얼마나 트러디셔널 아시잖아요. 네. 휴지 드릴까요? 네. 그럴 수도 없고 그랬던 장면들이 아직도 조금 보면은 짤에서도 나오기도 그래요? 해요. 네. 네네. 오. 그러면 아까 이 전시 제목 얘기하다가 네네네. 여기까지 맞아요.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제 하도 엉뚱하니까 네. 그럼 전시 제목 어떻게 할까? 걔 보고 정하라면 또 이상한 거 정하고 올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했더니 못마땅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못 박아서 이렇게 하지 마. 내 작품을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 하지 마. 그러면 네. 조금 어떻게 좀 정해달라. 단 여러 개를 좀 달라. 우리 상황하고 맞는 걸 하겠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개를 보내온 것 중에서 서로 이거 또 그 여러 보내온 것 중에서 좀 우리 상황이랑 안 맞는 거 또는 너무 자극적인 거 이런 건 좀 빼고 시작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 작가가 정한 겁니다. 아, 작가의 멘트에서 나온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베니스에서 전시했던 것들도 다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야? 확실해? 진리야? 네. 아니야. 신에 대한 믿음도 이렇게 파괴가 되잖아. 신이라는 존재로 자기는 어떻게 느꼈냐면 엄마나 할머니가 몸이 아프면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를 한대요. 성당 가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딱 돌아서서 병원에 오면 의사가 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진단서하고 그 약 처방전이 오면 그게 신주단지인 거예요. 그렇죠. 약이 신주단지. 네. 그래서 약을 사면 막 몸 오시듯이 아, 약장에 맞아요. 해서 네.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가는 공감이 너무 가는. 네. 전 나이가 드니까 더 그렇고 약 하나 떨어지면 그날 난리 나는 거죠. 저도 갔다 와가지고 저희 집에 이렇게 보니까 약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많이 이렇게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되는 있었는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신의 자리에 네. 과학이, 사이언스가 앉혀져 있다는 거죠. 네. 사람들은. 근데 그게 왜 그러나 봤더니 인간의 욕망인 거죠. 네. 영원 불멸에 관한 욕망. 오래 그런 살고 싶고. 싶은 욕망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고 자본주의는 그걸 이용해서 사이언스라는 이름을 갖고 제약회사는 약도 빨강, 노랑, 초록 너무 예쁜. 네. 그래서 네. 너무 아름다워. 저게 이제 내 몸을 영원 불멸하게 해줄 거야. 라는 그 고리 안에서 돌아갈 네.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자본주의, 믿음의 영역, 네. 신의 믿음에 대한 영역, 과학의 믿음에 관한 네. 영역 이런 것들을 수시로 건드리고 아마 지문에도 나왔지만 그 파마시 약국이 네. 저희도 설치가 돼 있지만 맞아요. 네 설치 마지막 방에 네. 그게 파마시라는 거를 이 작가 작품이 있었고 그거를 우리 그 영화 뭐였죠? 제가 이렇게 단어를 잊어버립니다. 그 영국의 그 약간 러브 어페어 그 유명한 노팅힐이요? 로팅힐. 네. 역시 네. 로팅힐에 그 파마시를 네. 차려서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네. 약국을 차려서. 그러니까 그래서 약국이라고 돼 있는데 레스토랑인 거죠. 약국 표시를 앞에 해놓고 네. 레스토랑 운영한 거예요. 술도 팔고. 네. 그리고 거기서 서빙하는 사람은
그 약- 하얀 가운 약사. 입고 네. 그 때로는 그 소잡은 피 같은 거 묻힌 앞치마 입고 그 피가 약간 묻은 앞치마 그런 거 입고 서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네. 잘 된 거예요. 미술계, 디자인계, 예술계 배우들 다 너무 신기하니까. 신기하게 다 와서 놀고 가니까 그 핫 플레이스가 됐는데 지역 주민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죠. 네. 야근 저 갔더니 야근화 팔고 이상한 거 있더라.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푸시가 들어왔고 그래서 음. 파마시 레스토랑이라고 간판을 바꿔서 했는데 네. 그래나 2003년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왜 닫았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거 운영하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작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이 음식점 사장을 하는 게. 음식점 사장 다 친구들 오니까 같이 만나줘야 그쵸, 되니까 그쵸. 네. 도저히 시간이 안 되겠더라 해서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네. 나중에 이제 본인이 갤러리를 만들면서 아트 센터 같은 갤러리를 만들면서 거기다 이제 레스토랑을 파마시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예, 파스타가 가시게 되면 접수 파스타가 참 맛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거기 그 요번 전시에도 그 파머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래서 책에서 봤기 때문에 여기서 뭘 팔라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근데 네. 전시장 아니니까 팔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제 네. 저희는 이제 국립기관이기 그죠. 때문에 또 그런 네. 상업행위가 네. 아니, 네.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는 못했고 네. 이제 그걸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네. 약간 팽이 같은 느낌? 네. 쉬지 않고 호기심 쫓아서 피 쉬지 않고 돌아가는 팽인데 네. 그 매핑은 자기가 딱 머리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네. 팽이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네, 써놓고. 네. 근데 그 매핑은 자기가 딱 갖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떻게 돌릴 건지에 대한. 근데 그 매핑 안에 작품을 잘 만드는 능력도 있지만 돈을 잘 버는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부러운 분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재밌는 게 네. 사실은 뭐 그런 비난도 많아요. 네가 그렸어? 그- 다 아, 어씨들이 뭐 조스들. 100명씩 뭐 네. 80명씩 어씨 두고서 그렸잖아. 네가 너무 지시만 했잖아. 이 낫 페인팅 같은 거는. 네. 이제 그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죠. 그거는 이미 현대미술에서는 조금 희석화된 거는 네. 사실 이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옛날 르네상스 시절부터 도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켈란젤로도 혼자 혼자 조수가 다 그거를 다 할 수 있었죠. 없죠. 네. 루벤스 조수를 같은 엄청- 경우도 있었다고. 네? 루벤스? 루벤스도 있었을 네. 거예요. 네. 큰 네. 작품들을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실력 있는 사람 집어다가 다 두고 조수로 가르치고 그 조수가 또 배워서 다음 차세대 리더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제도 그다음에 앤디 워홀 잘 아시죠? 아, 미국의 네. 팩토리였죠. 팩토리. 네. 그 팩토리는 공장이란 얘기고 네.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 네. 그래서 맨날 출근해서 노동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월급 주고 자기는. 음. 그래서 생산 그렇게 해서 소비된다는 얘기를 이미 했고 네. 앤디 워홀이 그쵸. 근데 이 데미안 헐스트는 여기서 유통까지 그러니까 손을 댄 거예요. 유통까지. 네. 네. 미술 제가 어렵게 해서 작업을 했어. 뭐 현대 미술의 개념도 타파해 가면서 작업을 했어. 갤러리가 가지고 와. 갤러리에서 50%반 다 가지고 와. 네. 노력은 내가 다 하고 그럼 갤러리가 과연 그런 유통 구조에 왜 필요한지 이거를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갤러리를 싸우자는 네.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본인이 그 갤러리에서 판 작품들이 2차 시장에 옥션에 경매에 나와서 팔리는데 네. 왜 이 관계는 왜 맺지 못해? 왜 꼭 갤러리나 클라이언트 컬렉터들만 옥션하고 한계래? 내가 직접 할 수 있지. 트라이 한 거예요. 네. 소도비 옥션에서 오케이 한 거고 해보자. 네. 그래서 한 거고 시장을 교란하거나 갤러리를 타파하거나 클라이언트를 혼자 독식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걸 해보자고 한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업이. 네. 그래서 나온 게 사이언스라는 네. 회사를 차리게 된 사이언스. 거죠. 그러니까 예. 팩토리 아니고 여기는 여기 사이언스. 사이언스 LTD 주식회사 어. LTD로 딱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기업인이에요. 데미안이 네. 아주 이렇게 불우한 환경이 아니라 만일에 뭐 하버드 경영학이라도 나와서 뭐 창업하고 했다고 그래도 지금 탑이었을 거예요. 그럴 것 네. 같아요. 네. 기업에서 네. 제일 중요한 게 혁신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술도 맞습니다. 보면은 맞습니다. 어떤 기존의 것들을 관념, 뭐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깨부시는 거기서부터 이제 예술이 출발하기 때문에 네. 맥이 닿아 있다라는 게 오늘 확실하게 좀 느껴지고요. 그게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고 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런 전시회가 열렸을 때 그걸 또 보는
소비하는 국민들의 어떤 예술적인 어떤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전시회가 참 반가운데 그럼 작품 얘기를 작품 안 할 얘기를 수가 해야죠. 없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중요한 정말 놀라운 너무 작품들이 작가 얘기만 오래 했습니다. 많이 왔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뭔가요? 아니 뭐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 중에서? 일단 그 상어 상어, 네. 예, 표지에 나와 있는 네. 상어.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네네네. 네. 규모가 그게 아마 10m 네.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온 거예요? 설치를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작업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들여올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고, 네. 이걸 과연 국현에서 할 수 있을까? 이게 무게가 대단해서 우리가 그 무게 바닥이 혹시 크랙이나 안 갈까 네네. 싶어서 저희 미술관이 레노베이션한 미술관, 새로 지은 미술관이 네. 아니기 때문에 그거 다 저희가 조사를 했고 네. 이게 조금의 수평이 안 맞아도 물이 어느 쪽으로 새든지 이게 매단 게 크레이가면서 그죠, 떨어질 수도 그죠. 있고 그래서 거기서도 여기 설치하는 그 영국에서도 6분인가 7분 왔었고 저희도 또 전문 설치가가 저기 같이 했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설치되는 게 거의 한 2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 네. 진짜요? 네네. 저 균형까지 다 맞추느라고. 네. 그래서 됐고 그리고 이게 이제 목욕도 시켜야 되고 상어를요? 그동안 이제 상어를 다 닦아서 얼굴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상어 다 닦고 그 안에서 다 닦고 그다음 포름알데히드를 정확히 물하고 또 아주 적정한 양으로 섞어서 채우면서의 변화를 요만큼 네. 채우고 상어 상태 보고 요만큼 다 하고 순간순간이 아주 그냥 그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광경이었고 그래서 이 설치 과정을 절대 노출을 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면 케이스마다 틀리기 때문에 하도 네네. 말이 많은 작품들 네. 또 작가이기 때문에 그건 또 네. 하지 말아라. 저희가 그 홍보 영상에 설치 장면을 넣고 네네네. 하거든요. 왜냐면 좀 네. 리얼하게 보이기 그죠. 위해서. 네.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특별히 부탁해서 그거는 이제 저희만 갖고 있고 했는데 이 상호는 뭐 사실 저희가 대표작으로 꼭 갖고 네. 왔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네. 저희가 대표작을 꽂은 게 제가 이제 주장한 건 세 개였습니다. 네. 이 한 점과 천년. 네. 그 말이 많은 그 파리와 네. 소몰이와의 관계 이거를 네.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이아몬드. Mother and Child. 네. Mother and Child. 그렇대. 다이아몬드까지는 얘기였네요. 네. 그 다이아몬드는 예전부터 너 그거 안 오면 우리 전시 못해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했었고 네. 왜냐면 이제 뭐 최근에 굉장히 그 유명해졌던 작품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Mother and Child는 어떻게 했는데 그거는 못 이게 컬렉터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섭외가 안 됐고 작가가 하고 있었으면 그죠. 줬을 그랬겠네요. 텐데 그래서 했던 작품 중에 하나였고 네. 또 그 소몰이 작품도 저는 그걸 보고 테이트에서 그걸 처음 봤는데 네. 그게 1990 이게 지금 95년도인가 네. 3년도에 전시에 냈었던 거고 네. 그때 이제 보자마자 사치가 사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치 얘기를 좀 잠깐 네네. 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YBA가 왜 조성됐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한국 미술계에 네. 이 작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모멘텀을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내면에서 아까처럼 어렵게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전시를 했죠. 네. 선후배 관계 다. 네. 근데 저도 미술대학을 나왔지만 사실 미술대학 안에 어떤 동기가 실력이 있는지 다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외부에서 그죠. 보는 것보다. 네. 쟤는 나는 하루 종일 했는데 뭐가 안 나오고 쟤는 잠깐 했는데 저게 뭐가 나오지? 그러니까 말로는 안 해요. 왜냐면 질투가 나니까. 서로 같이 인정하기 싫은 거지. 네. 근데 다 아는 거야. 그죠. 쟤는 작가로 태어났나 봐. 어쩜 저렇게 기질이 세지 이런 거. 그런 작가만 꼽아서 전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희한한 개판을 치는 작가, 실력 있는 작가 다 해서 전시를 했죠. 그 다음에 테이트 모던에 있는 그 세로타 관장을 그 툴툴거리는 자기 자동차를 데리러 갔어요. 똑똑똑 대학생 우리가 꼭 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세로타 관장이 얘는 이상한 짓 하네. 그래 가주지 뭐. 갔는데 그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자동차가 곧 가라앉을 것 같더래요. 어떻게 오래된 자동차인지. 그래도 가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근데 갔는데 딱 전시장 가니까 자기 머리는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뭐지? 얘네들 이거 뭐지? 공장에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딱 맞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로토 관장 대부분 이제 그 세로토 관장이 사치랑 굉장히 친분이 있었고 아마 자문을 해줬겠죠. 컬렉션 하는데 그런데 이 사치는 경영이잖아요. 말하자면 장사하시는 분이니까 올릴 작품들만 계속 컬렉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그
탑 작가들, 옥션에서 탑 치는 작가들을 주로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안젤름 키퍼니 뭐 이런 네. 대가들을 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이 젊은 애들 거 주목할 때 좀 봐. 끌고 왔죠. 네. 막 이상한 짓을 하는데 뭔가 온 거죠. 아 얘네는 뭐가 다르다라는 게 온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의 주목을 하면서 사기 시작을 했고, 네. 이제 그 상어가 이제 그때 처음 했고,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어를 제작할 때 후원을 돈을 받아요. 받았다고 돈이 없으니까 네, 1억 네, 정도의 네. 돈 후원을 네. 받으면서 네. 그렇게 시작된 관계였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찰스 사치가 자기 갤러리에 이 친구들을 다 전시를 하면서 제목은 센세이션, 네. 센세이션이 처음에 네. 자기 느낌을 그대로 한 거예요. 센세이션. 그 전시를 해외 미국에 보내기 시작을 하죠. 네. 미국에서도 반대. 이게 뭐냐, 뭐왜 그럴만하죠. 죽은 사체를 예. 갖고 하느냐, 네. 엄청난 반대인데 그게 약간의 노이즈의 마케팅이 된 네. 거예요. 네. 도대체 뭔데 이 난리야? 다 와서 보는 거예요, 그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네. 그래서 미국을 돌면서 야 영국 애들 뭐 일쳤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얘가 뭐 그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일단 네. 미국을 돌게 나면 그 다음에 뭐 유럽 도는 건 그죠. 금방이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80년대는 포스트 모던을 헤게모니를 만들어내고 잡았던 미국이 그 다음 컨텐츠가 없었던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90년대 일어난 이 운동이 거길 채워주기 시작하면서 그냥 그래서 무슨 뭐 영국이, 포스트 네. 모더니즘이다라는 게 없고 네. 그냥 YBA 너무 단순한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인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시장까지 장악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미술사를 보면 시장이 장악되지 않은 이즘 사조는 그냥 한 줄로 언급되고 사라져요. 미술사에. 네. 시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있는 주머니까지 투자를 한 작품과 작가들이 결국 미술사에 언급이 됩니다. 네. 인상주의가 그랬고 그렇죠. 인상주의 처음에는 터부시 됐거든요. 네, 네, 뭘 네, 저렇게 그려? 못 그린 애들이야. 이렇게 했던 게 상업을 해서 무역을 해서 돈 번 컬렉터층이 생기면서 무지하게 돈이 투자가 들어가고 인상주의로 바로 들어가게 네. 된 거예요. 많은 평론가들이 그 담론을 형성하게 되면서 그나 마찬가지로 YBA가 그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약간의 슬로건이긴 한데 네. 한국에 있는 빅 컬렉터들도 네. 한국 작가를 사야 된다는 거죠. 아. 제 논리는 그래요. 맞습니다. 가정에서 네. 사랑받은 자식들이 밖에 어떤 나가도, 상황에 혐오를 네. 당하거나 어떤 공격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집에서 받은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난 괜찮아. 난 내 지지 세력인데 난 괜찮아 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열광이 돼야 그 해외에서 또 인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YBA가 굉장히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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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당시에는 그럼- 0이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다들 그렇지. 나이가 맞아. 원로 65년 맞아요. 시간이 많이 맞아요. 지나가지고. 네. 많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치는 처음에 이 천년을 보고서 막 충격을 받고 이거를 당장 사자 했다는데 그건 뭘까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천년은 아마 보셨을 때 사람 네네. 많아서 거기 너무 너무 많아요. 파리 구경한 파리 시체 보느라고 파리, 사람들이 예. 그것 때문에 해놓는데 저는 그거 보고 충격을 잊었던 이유는 내 인생이 저 프레임 안에 있구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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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인생뿐이 아니라 인간이 일생을 산다는 게 이 프레임 안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네. 언급이 됐구나. 네. 파리가 태어나서 맞아요. 뭐죠? 애벌레? 애벌레 구더기. 그 집이 네. 있거든요. 구더기. 구더기에서 막 태어나서 네. 그 통을 통해서 막 나와요 세상에. 네. 그럼 막 이제 어떻게 살까 날르는데 피 냄새가 나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조그만 구멍을 네, 통해서 그 글로 막 피 냄새로 가요. 막 몰려서 가요. 그래서 거기다 알도 까고 사실 설탕물도 좀 섞여 네, 있으니까 그거 먹고 그러고 있어서 막 신나서 날아다니다가 이제 딱 위에 전기 살충, 충격기, 네, 살충기가 있어요. 네, 네. 칙칙하는 것 있죠. 어느 순간에 맞아서 네. 시체로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 누가 조금 더 오래 사느냐 차이죠. 네, 네, 네. 바로 왔다 바로 걸리는 친구도 피도 못 먹고 바로 걸리는 친구도 있고 피를 몇 번을 먹고 배가 불러서 걸려서 죽은 친구도 있고 근데 구멍을 통과하지 못한 파리도 있을까요? 멍청한 애들. 멍청한 애. 글쎄 그게 눈치가 없어. 꼬리를 달지 않아서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긴 하는데 네, 거기 네. 경쟁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할 글쎄 것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왜 한 관심이 구석에 없어. 계속 있는 애들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잽싸게 내려가서 먹는 애도 있을 나는 것 배고파도 같고. 괜찮아. 뭐 네. 이러면서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전시 시작했을 때 찍어온 화면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파리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제가 저번에 가서 보니까 정말 파리가 그냥 막 그게 시체가 막 아, 그냥 막 그런 네. 이유가 이제 네. 파리가 거의 다 죽죠. 그죠. 어쨌든 다 걸려 죽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교체를 해줘야 돼. 시체 그죠. 다 그런 거 청소해주고 같더라고요. 네. 또 새로 이제 새로운 양성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파리하고 또 파리도 좀 넣어줘야 되니까. 파리를 그러면 그렇게 넣어줘요. 네, 넣어줘요. 그래서 아. 저희가 아마 조금 그래서 좀 관람객들이 불편했던 점이 중간에 한번 가느라고 아. 그 3전시실만 닫았었어요. 아. 4전시실만 닫았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4전시실에 상어와 천년. 그죠. 네, 중요한 그게 게 다 너무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물론 그 다이아몬드 해골은 끝에 네, 있었지만 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저인데 아.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네. 이제 그런데 갈 때쯤 오셨었던 거 아니면 갈고 나서 오셨나 봐요. 그래서 가끔 소모리와 파리는 교체하는 걸로. 저는 아, 좀 슬펐던 오피셜하게? 게 왜 네. 자연에서의 어떤 삶과 죽음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자연 그 전기 충격기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을 텐데 네. 그걸 인간이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파리 입장에서는 몰라 그런 기계가 있다라는 게 그렇죠. 그게 저는 좀 슬펐어요. 그렇죠. 무섭기도 했고. 그게 그렇죠. 뭔가 인간이 사는 삶이라는 게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날지도 내 모르고 위에도 그게 있을 것 그러니까,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딱 그거예요. 너무나 네.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비타민 C, D 뭐 어, 다 예. 먹고 막 맞아요. 100년 살 것 같이 막 했는데 자동차 몰고 가서 어떤 이상한 미친 그죠. 드라이버가 던지면 그러니까요. 준비 없이 그냥 가야 되는 거죠. 네. 잠깐만요, 안 돼요. 이건 오래서 안 돼요. 이런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기 살충기라는 거는 아무도 우리가 네.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신이 쓴 역사와 그 굴레 안에서 우리는 어느 것도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를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정말 전 그걸 대단해요. 딱 보고 있는데 아, 이 사람 뭐지? 도대체 어디까지 할 거야? 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작품에서. 네. 그러면서 아, 이 작가는 통찰력이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201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면 그래도 중견이 있을 네. 텐데 이런 그 whole life 인간의 제한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통찰력 있게 네.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느냐. 네, 네, 네. 이렇게 죽은 시체를 써가면서.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죽은 시체라고 하지만 이건 다 합법적인 네. 방법을 통해서 온 거고 그다음에 파리 양성하는 그 공장 같은 데서 갖고 온 거고 네. 나비도 마찬가지고 네, 네, 네. 아. 자연에 있는 거를 채취해서 한 건 하나도 없기 아,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걸 계속 막 그 네. 질문이 오니까 맞아요.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작가도 나이가 들면서 네. 극단적으로 뭐를 그 싸우고자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많이 포용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게요. 뭐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은 피하면서 나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나 계속 공부 중이야, 연구 중이야,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니까 그 부분이 나와서 저도 네네. 뭐라고 대답했나 이러고 봤더니 네,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네. 넘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무시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예, 네.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그 왜 이렇게 무브먼트가 막 네. 반대하고 피켓 들고 그죠. 무브먼트가 있어도 어떻게 대처해라는 방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이 표출하는 대로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뭐 그런 그 움직임이 좀 있는데 뭐 표현이니까. 네. 그러나 전시장에 들어오거나 이걸 관람객의 방해돼서는 안 되고요. 네, 그건 이제 네, 저희 네. 영역이니까 뭐그 밖에서 뭐 하는 거는 얼마든지 네. 예예. 네. 어쨌든 그 천년이라는 작품 10,000 years 그 네.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뭐 소머리 유리관 안에 있는 파리 그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담아내는 그 작가의 능력이 대단했고요. 상어 얘기도 해야죠. 제목도 저는 이 굉장히 사람이 무슨 길죠. 언어의 저도 마술사 같아요. 예, 아직도 지금 그죠? 다 뭐 모르고 살아있는 있습니다.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확실한 불가능성. 불가능성. 네, 네. 그러니까 그 책에도 제가 잠깐 쓴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죽음, 무서워, 두려워. 그러나 당해보지 않고는 모르는데 그 당해본 사람이 언급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이미 끝나는 죽었으니까. 거겠죠. 네, 끝났으니까. 네, 네. 그럼 과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막다트릴 수 있을까라는 거를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상어가 덤벨 때 그 순간, 네. 그 순간의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그 스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대면시켜주고 싶었다는 제가 거죠. 그 관람객의 입장에서 그게 4전시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전시실에 들어갔다가 4전시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상어가 정면으로 보여요.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상어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기 네, 때문에 이렇게 벌리고 있죠. 네. 예. 네, 약간 조스 영화 조스, 아시죠? 맞죠, 맞죠. 쿵쾅쿵쾅 하는 것처럼 빠밤, 네. 빠밤, 빠밤 점점 빨라지면서 그러니까 막 그 달게. 공포를 정말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네네. 그런 작품이었던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당신들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는 거죠. 만약에 상어가 다가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아마 그 바로 앞에서 문을 네. 열었을 때 순간을 생각하겠죠. 음. 아마 각자 다 틀리지 않을까요? 만약 죽음을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험을 좀 시켜주고 싶었던 생각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죽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친구가. 근데 할머니도 자기 사랑했던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네. 그리고 그 벚꽃 작품이 세 점이 네, 크게 네. 나왔는데. 엄마가 꽃 장사를 했고 엄마는 제일 맨날 난 이 꽃이 제일 좋아 이 꽃 제일 좋아 하셨대요. 아. 그 For the Love of God 그 네. 그 해골도 해골. 엄마가 아유 너 또 그런 이상한 짓 하니 아이고 하나님 이 그죠. 얘기로 그러니까 한글을 그냥 가시 뭔가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고 한글로 하면 되게 근사하게 되는데 굉장히 신의 사랑 이게 아니라 아유 오마이갓 같은 느낌인 거죠.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네. 엄마 나 이번엔 해골에다가 다이아몬드 뭐 박을 80몇 개 거야. 파고 막 이러니까 아휴 또 무슨 짓이야. 아휴 너무 혼자 하는 얘기 뒤통수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이 친구가 글을 썼어도 잘 썼고 아니, 카피라이터 이런 거 했으면 카피라이터 잘했을 것 엄청 같아요. 예. 베니스 전시 거를 저희가 못 갖고 왔어요. 그것까지 갖고 오려면 그러니까. 전시장을 전체를 써야 되는 그죠. 입장이라서 저희 책에서 그 전시 얘기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왜냐면 아주 네. 그땐 최근 네, 전시였기 네, 때문에 네. 2017년 네. 전시였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그것도 각색을 했잖아요. 네. 다 본인이 썼어요. 어떤 뭐 2세기에 뭐 어떤 굉장히 큰 부자가 배를 갖고 네, 뭐 아까 수직광 네. 굉장히 뭐 아시아 가가지고 뭐 부처도 사고 뭐도 다 사갖고 왔는데 해풍을 맞아서 침몰했다. 그래서 지금 있어서 다이버들이 가서 그걸 건져냈고 역사학자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서 쓴 거예요. 네. 진짜 역사학자, 진짜 다이버들을 데려가서 했어요. 퍼포먼스를. 네. 그래서 책을 냈는데 역사책 같아요. 이거는 몇 세기에 어떤 사람이 뭐 무슨 불을 갖춰서 네. 그래서 도슨트한테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너는 박물관 같이 얘기해라. 이게 사실은 데미안 호스트 개인전 절대 얘기하지 말고 이게 몇 세기에 누가 상인이 뭐 어떻게 돈을 네, 벌어서 네. 갔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려는 거야. 나중에 네, 가서 네, 알게 네. 되게. 아. 나중에 보면은 데미안 호스트 자기 얼굴에 자기 얼굴에 막 맞아요. 해초가 붙어 있고 예, 예. 막 산호 같은 게 붙어 있고 미키 미키마우스가 나와요. 붙어 있고 뭐야 이거 이럴 때 알아채리게. 그 제목하고 지금 너무 지금 오늘 우리 제목하고 너무 네, 네. 상통하네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못 읽고 그냥 전시회만 봤었는데 이제 제목들을 보고 네. 시인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참 이래서 이게 본인이 한 얘기 중에 따옴표를 해서 네, 한 거거든요. 네. 예. 모든 것은 가능하다. 모든 건 예, 가능하다. 저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온다. 그 그것도 작품도 너무 참 네. 참 느끼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국립기관에 계신 공무원들이 많이 보러 오세요. 아, 그러세요? 예, 예. 뭐 대부분 또 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뭔가 뭐 어떤 분이 얘기는 하지만 네, 네. 고윗분이 오시더니 와 이거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올라가는 것은 이 내려온다. 작품이 예전에 한국에 한번 왔었어요. 미술 잡지. 잡지. 예, 예. 음. 파켓 뭐. 전시를 예술의 전당에서 그때 했었는데 제가 그때 마침 취재를 또 해서 그래서 저도 마침 그때, 또 취재를 하셨네요. 마침 그때 취재를 해서 그때 파켓에 발행인도 오고 네.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그때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때도 인상적이셨네요. 네, 네. 그때도 제목이 이렇고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헤어드라이어를 그렇죠, 그렇죠. 켜놓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게 수명이 그렇죠. 다한다고 그러면 이제 하더라고요. 네, 계속 바꿔야 바꾸죠, 되는 계속 거죠. 바꾸죠. 근데 제가 그 파켓에 이게 그러니까 그 미술 잡지 발행인인데 거기서 이런 작가들을 집중 조명하면서 그 기획 시리즈의 어떤 일환으로 작가들이 작품을 30점씩 그렇게 제작을 하는 그런 거를 했다고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인 거예요. 근데 저랑 인터뷰하고 나서 이제 그날이 프리뷰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 발행이랑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발행이 나오다가
이거 꺼야 되겠다. 그리고 헤어드라이어 저희도 밤에 저 6시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과열되니까. 과열되니까. 그래서 너무 실생활에 접해 있는 작품이죠.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제목하고 그게 너무 네, 그러니까 예, 우리 예. 항상 이게 탁구공이 이제 헤어드라이어의 그 힘으로. 열기에 거기 떠 있는데 이거는 올라가 있지만 어차피 내려올 수밖에 되는 거지. 없는. 그렇죠. 예. 예. 네. 그 인생 토탈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사실은. 네. 네. 지금 이제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천년도 그렇고 신의 사랑을 위하여도 그렇고 그 상어 작품도 그렇고 굉장히 파격적인 작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데미안 허스트를 대표하는 작품들인데 저는 제일 놀라웠던 게 사실은 벚꽃 연작이었어요. 아, 맞아요. 그러셨어요? 아니 네네. 이분이 왜 이런 예쁜 작품을 맞아. 너무 저는 정발성이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를 재현한 그 공간에서도 이런 거를 막 엄청난 막 설치 이런 걸 하던 사람이 이제 회화를 앉아서 왜 그것도 그러신 막 거예요? 풍경도 그리고 막 이러고 있네. 제 생각에는 네.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죠.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본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사실은 유명한 회화 작가가 되고 싶었대요. 네. 그러니까 정말요? 영국의 루시안 프로이드나 네. 저기 누구죠? 프란시스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굉장히 영국의 대가 네, 페인팅으로 네. 승부를 건. 그죠. 그러니까 페인팅 안에서 그분들은 또 인생을 표현하고 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허위와 그거에 또 나중에 그 무너지는 모습들을 그린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자기 실력이 없더래요. 그렇게 그런 실력을 타고나진 않은 것 같더래요. 그랬는데 마침 이제 이런 현대 미술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네.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그 미국에서 일어난 컨셉슈얼리즘도 공부하고 하면서 자기의 이제 그 표현 방법을 바꿔본 거죠. 아, 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자기는 그 페인팅에 대한 갈망이 평생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네. 깔려 있는데 이번에도 꽃을 그리게 된 거는 그 어머님의 네. 어머님한테 잘 보이고 싶었고 네. 그래서 그 가족 얘기가 대단해요. 아. 그러니까 어머님 얘기를 자주 등장을 하고 할머니 어머니 얘기가 네. 자주 등장을 하고 지금 사실은 개인적인 그 사생활을 얘기하자면 그 부인하고 이제 호흡이 잘 맞아서 오랫동안 살면서 아들 셋을 낳는데 네. 이혼을 하면서 네. 젊은 친구랑 이제 그냥 여자친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사는데 거기서 또 아들 낳아서 지금 1살인가 된 어머. 아들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뭐 가끔 인스타 보면 자기 아들 데리고 네. 아기가 있어요. 어머. 근데 그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런데 아들 셋에 그러니까 아직은 아기니까 걔는 셋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요. 첫 번째 전시장 돌려보고 전시 그 디스플레이 할 때 왔을 땐 큰아들 내려왔고 네. 그다음에 개막식 땐 둘째 아들 내려왔고 네. 큰아들은 지금 본인이 그 3,000점의 컬렉션을 갖고 무료로 미술관은 아니지만 무료로 아트센터 같이 개방을 해요. 네. 전시장을 갖고 있어. 꽤 큰 전시장 갖고 있고 거기 맨 위층에 레스토랑도 갖고 있고 그 파마시 레스토랑을 네네. 운영하고 있고 그 큰아들이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뮤지션이에요. 오. 그래서 이번에 왔을 때 홍대 앞에서 살더라고요. 여기 어머, 오지도 너무 않고. 재밌었겠다. 네, 젊은 친구가 그러니까 너 사고 싶은 거 빨리 사. 네. 며칠 안 남았어. 뭐 악기 사러 종로 삼가가 어디 악기 사러 가고 낙원상가 갔겠네요. 낙원상가 갔나 봐요. 네. 그러니까 막 그 짬짬이 아들 해주고 싶은 걸 해주고 싶어서 엄청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인터뷰할 때도 그때도 그 체리 블라썸을 그리고 있을 네네. 텐데 그 자기가 이렇게 밑에 가니까 체리 블라썸 꽤 많이 그려놨더라고. 왜 피카소의 그림만 보시다가 초기작을 보면 피카소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번에 데미안 허스트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분은 맨날 개념 예술하고 막 이러더니 그림도 잘 그리시네. 붓을 못 질 것 같은 작가였는데 근데 또 직접 그리셨다고 또 네네. 얘기하고요. 네. 자, 어쨌든 예술은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처럼 그 전체 국립현대미술관이 해야 될 책무에 관한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오면서는 국민들에게 모든 계층에 사랑받는 미술관을 만들자 해서 전시는 그렇게 짰고 교육동을 재오픈해가지고 네.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와 어린이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근데 이 데미안 허스트라는 거 했을 때 사실은 반대하는 큐레이터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꼭 기획회의를 하고 그러고 그 기획회의 통과된 것만이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데미안 홀스트를 그 제안한 큐레이터도 있었고 제안한 큐레이터는 현대 미술의 어떤 지점도 공개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게 흐름이니까. 네, 이 네. 데미안은 이미 미술사에 언급된 네. 한 챕터를 그 장식한 작가이기 네. 때문에 충분히 보여줘야 된다. 비판을 하던 동조를 하던 그거는 나머지 몫이고 네.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미술사의 한 챕터로 보여줘야 된다는 네, 의미가 네, 있고요. 그거는 이제 미술사적인 어떤 책임 의식도 있고 이거를 그 일반 관람객도 이해를 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 한국 관람객은 엄청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보셔서 알게요. 관람 애티튜드도 너무 좋아졌습니다. 맞아요, 진짜 애들 좋아요. 데리고 와도 뭐 하나 만지는 법이 없고요. 네, 저 네.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가드도 세워놨어. 그 아, 네. 다이아몬드 해골 앞에는 네, 가드도 경계선이 상징적으로 있죠. 그냥 조심해 네. 달라. 상징적으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냥 찍지 뭐 거기서 뭐 만지고 네네네. 만지려고 애쓴 걸 그런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관람객이 미술사의 한 부분을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데미안 홀스트가 갖고 있는 아주 그 뭐랄까 인간이면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죽음, 소멸에 대한 두려움,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 네. 네. 그래서 신도 섬기는 거, 뭐 신도 여러 각자 신이 있죠. 뭐 불교로 가신 네. 분도 있고, 뭐 기독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그렇게 뭔가 절대자들한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 천년에서 내 인생의 내 인생 전체를 그 프레임에서 다 읽어내듯이 네네네. 그런 공감대를 관객들한테 느끼게 하고 싶었던 부분이 네.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저는 좋았던 게 그 문구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에서 때로는 선을 넘어봐야 경계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저는 많이 그게 찍어가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는 진짜 소심하고 어디 경계 근처에 가기를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렇죠, 사람인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어디인지도 그렇죠. 알게 되고 그렇죠.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후회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은 이 경계를 넘어봤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 문장이 저한테 네. 가장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경계 멀찌감치해서 그냥 다 숨어 있고 네. 그런 게 근데 이분은 그 경계를 넘으면서 뜨겁기도 했을 거고 전기 충격도 받았을 거고 전기 그런 것들 시장에서 뭐 옥션을 직접 해서 얼마나 많은 그 네. 비난을 받았습니까? 네, 네, 잡지에서도 그랬고 네. 비평가도 그랬고 그런 것들을 왜 피는 안 흘렸겠어요. 사실 자기도 굉장히 위험을 갖고 시장에서의 경계를 실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실험하는 작가가 네. 증명이 되는 거죠. 네, 이 네, 사람의 네. 일생을 보면. 네. 저도 그 문구에 굉장히 감동했어요. 맞아요. 네네네. 네. 사실은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선을 예. 넘지 않고서는 사실 경계를 예, 얘기할 수 예, 없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네. 그 데미안 허스트 작품은 일단 색깔이 예뻐서 막 다가가요. 다가갔는데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볼수록 섬뜩해. 섬뜩하고 예. 무서워요. 무섭죠. 그다음에 자신한테 굉장히 날카로운 송곳 질문을 그런 던져요. 전져요. 네. 그 맞습니다. 약 있잖아요. 네네. 약을 이렇게 쫙 이렇게 놨는데 멀리서 보면 너무 예뻐. 너무 굉장히 이쁜 예쁜- 설치물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그 많은 많은 그 약들. 약들 어. 그거 근데 설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치는 그게? 절대적으로 네. 밑에 사람 어시들이 하는 거죠. 그죠? 본인은 절대 안 근데 하죠. 그러면 그 색깔이나 이런 거 다 지정이 되나요? 어떤 식으로 되나요? 내가 보기에는 네. 그 다트 페인팅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다트 페인팅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대요. 그죠. 배열이 네, 네. 컴퓨터라이즈 시켜서 색깔과 색깔을 섞고 네. 이 섞는 용가 따라서 베이지색도 어느 베이지냐 곤색도 어떤 그게 다 틀리고 그 배열도 다 컴퓨터라이즈로 해서 어시다 시키면 그 컴퓨터라이즈 된 것 같고 색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게 돼 있거든요. 뭔가 규칙적으로 이거 해라 그거 이런 지시를 그러니까 주는 거죠. 건데 네. 알약은 제가 설치할 때 보니까 그냥 감각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그건 너무 약은- 많으니까. 네네, 약이 근데 많으니까. 배열 색깔이 너무 예쁜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도 네. 이번에 어. 깨달았어요. 알약이 이렇게 예쁜 색깔이었구나. 저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정말 다양한 색깔로 진짜 많구나. 투명한 것도 네, 있고 뭐 네. 반투명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할머니 돌아가시고 네. 약장을 처음 한 게 88년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짐 정리하러 갔는데 네. 다 돌아가신 분 댁에 가서 짐 정리하는 거 되게 좋아한대요. 어. 또 수집할 게 뭐 생기나 해서 아. 갔는데 딱 장을 하나 여니까 약이 약이 쏟아져 나오. 그거를 해서 88년도에 그 작품이 처음 태어나거든요. 네. 약장이. 그러니까 그러고 보고 때 보니까 그 약에 대한 신뢰, 신앙 네. 그런 부분 그렇게 약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쵸. 제약회사는 진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약 표지도 되게 이쁘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 그거를 이제 작품을 통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그 약에 한국산 약들도 있어요. 있는 그런데 거죠. 이제 한미약품이나 네. 뭐 이런 그죠. 데서 한미약품. 지원 받았어요. 맞아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네.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진짜. 뭐 너무 with pleasure 하면서 막 네. 적극적으로 뭐 기금도 주셨고 네. 또 약도 많이 후원하셨고.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네, 아이러니인 네.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비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제약회사가 자본 끼고 네. 인간의 그런 걸 건드리는 거잖아. 그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또 제약회사를 네, 원하고 네. 그런 약간 아이러니가 재밌네요. 있는 거죠. 어, 네. 그래서 현대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영리하신 작가님, 네. 머리가 보통 뛰어난 똑똑하신 작가님. 거가 너무 만날 때마다 느껴져요. 네. 그러면 또 언제 뵐 기회가 있으신가요? 네, 데뷔 아마 아티스트? 지금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닌데 네. 아티스트 톡을 못 하고 갔어요. 그래서 네. 아마 미어 터질 것 같긴 한데 오. 6월 중에 아티스트 톡 때문에 한번 어머. 오신다는 아. 네. 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아직 티켓 샀어 이러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지금 저 큐레이터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길을 있습니다. 쫑긋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오세요. 네. 그래서 그날 그때도 자기 너무 나는 영국에서 전시회도 그러니까 BBC 방송 한 군데 뭐 네, 이렇게 네. 몇 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터뷰했지 100명이 다 꽉 차져 있었어요. 기자 간담회인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랐겠네요. 막 프레시 여기서 터뜨리고 난 정말 이런 건 처음이다. 막 어색해하는데 그리고 나는 Q&A는 안 받을게. 난 자꾸 이런 분위기 나는 어색해. 그리고 막 사진만 찍고 나갔는데 거기서 사진 기자들이 쫓아가니까 온갖 포즈를 다 취했더라고요. 자기는 금방 나간다고 그래놓고 저 상어 앞에서 막 하고 있고 뭐 온갖 포즈를 다 취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연예인이네 연예인. 아주 타고난 정말 타고난 엔터테이너예요. 타고난. 엔터테이너. 그래서 지금 제가 놀란 기업인이라고 했던 게 그 사이언스 회사에 작품 제작팀이 있고 네. 그다음에 행정 업무팀이 있고 네. 마케팅 팀이 있고 뭐 네. PR 팀 따로 있고 너무 웃기는 건 투자팀이 있어요. 투자팀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광고팀, 뭐 우리가 다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마케팅팀. 마케팅 팀도 있고 네, 투자팀이 네.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떤 펀딩을 갖고 있으면 그거 갖고 또 투자도 하나 봐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거까지는 잘 얘가 물어보진 못했는데 네. 그때 인터뷰 때 너무 특이했어요. 네. 그러면 다른 작품을 컬렉팅하는 걸 넘어서 진짜 뭐 자산 투자 뭐 이런 것도 하나요? 그런 그걸 내가 자세히 아, 어떤 부분에 네가 네. 투자를 하냐 작품을 산다는 걸 투자로 생각하냐 네. 나중에 파냐 뭐 이런 걸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번에 오면 질문 하나 해야 돼요. 네네네네. 질문 하나 생겨요. 네. 마지막으로 길게 이제 말하면 드리고 네. 싶은 질문은 그거예요. 어쨌든 데미안 허스트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보셨거나 네. 아니면은 나는 갈 거야 네. 라고 계획을 네. 세우고 계신 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좀 호불호가 있대. 네. 충격적이대. 네. 그러면 나는 가기 싫은데 네. 내가 굳이 가야겠어? 네.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한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죠? 약간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것이 사실 대부분 징그러운 거 그렇게 썩 좋아하는 분들은 없죠. 근데 그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부분에 넘어 있는 이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라인을 읽을 수 있으면 그 인생을 되돌아보는데 굉장히 큰 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막 사람들 많은데 반짝이고 뭐 해서 보는 거 말고 이렇게 작품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본인 안에서 그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꼭 작가가 그 얘기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전시부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많은 연극 하시는 분들이 네. 하다가 잘 안 풀리면 미술관에 온답니다. 오. 네. 그 이유는 작가랑 그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를 추정해 가면서 뭐가 풀린대요. 그래서 미술관에 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생각의 네. 전환. 전환 같은 것도 일어나죠. 있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일반 관람객도 네. 뭐 팍팍한 인생이죠. 요즘 뭐 사실 그게 뭐 그 자본에 관계 없이 그 인생이라는 게 사실 참 팍팍합니다. 네. 여러 문제 부딪히게 되면서 그럼 이 작가는 이런 문제들을 다 어떻게 부딪히면서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을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는 위안이 되기도 해요. 그럼요. 자기 문제가 작아 보일 수도 맞습니다.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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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좋은 소설이나 좋은 영화도 그렇잖아요. 네네.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해요. 그렇죠. 관객들. 그런 불편할 혹은 수 있죠. 독자들을. 예, 예. 그런데 그 영화관을 나서면서 집에 오면은 계속 생각나잖아요. 생각이 생각나면서 맞아요. 멍석한 그 네. 예. 그 장면은 무슨 의미였지? 그치? 그러면 나라면 어떻게 해야 그렇지. 됐지? 그 웬 특별히 그 장면이 생각나지 나는 네.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 예. 그래서 이번에 네. 데미안 허스트전도 보시면 분명히 그 수많은 작품들 속에서 맞습니다. 내면에 말을 거는 작품이 분명히 한두 가지는 있을 거라고 겁니다. 저는 맞습니다.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현대미술관에서 나오셨어요.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저 이런 관장님 기회 정말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러면 잠깐 안내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골라 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팟빵, 애플 팟캐스트, SBS 고릴라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인스타그램 또 골라 듣는 뉴스룸 계정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커튼콜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SBS 유튜브 채널에서 김수연 문화 전문 기자의 커튼콜 재생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튼콜을 편리하게 즐기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유튜브에서 SBS 아트로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SBS 아트로그는 SBS의 최장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문화가 중계 김용옥 PD와 또 커튼콜의 김수연 기자가 함께하는 SBS 공식 문화예술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무대를 기록하고 예술을 연결하는 SBS 아트 토크도 SBS 아트로그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골 313회. 오늘은 데미안 허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지금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김성희 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